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2가지 생방송 중에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그 링크에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3989 5글자,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이슈와 긴축 장기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2,462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의 코스닥은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다가 1.4% 내린 808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시티 병원 폭발과 이란의 개입 가능성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지난 3일 이후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날 나온 소매 판매 보고서가 예상치를 한창 웃돌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6년여 만에 처음 4.9%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류업체인 JB헌트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 기업들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2종목씩 전문가님이 미리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들 분석해서 알려주시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는 차트상 위치와 함께 가격 전략도 자세히 잡아주고 계십니다. 9월 12일에 알려주셨던 한국 무브넥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좋은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8,160원 선에서 마치면서 30% 가까운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이전에 알려주셨던 SY 2번이나 공략해 주시면서 현재 50% 가까운 수익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번 주에 알려주신 우리 밀키트 종목들도 계속해서 수익권에서 머물고 있고 당일에 목표가까지 바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또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볼 테마에 맞는 종목들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이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 오늘 시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의 상황은 조금씩 그래도 반등의 기미를 저희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과 지수와 상관없이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요즘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테마와 그 중에서도 수급과 펀더멘털 좋은 개별 종목 포착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양가 풍부한 수익 채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운수대통한 하루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비가 내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밀키트 종목들로 좀 기운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날씨가 이렇게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바뀌더라도 오늘도 이렇게 힘찬 종목들로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으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금 9월, 10월 초 계속 힘든 시장 속에서도 당일의 목표가 도달하는 밀키트 종목들 포착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자, 오늘도 이런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이 끝나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저희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받는 번호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 샵 3989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흐름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도 지금 반 넘게 지나오면서 목요일 아침 함께 하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료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4시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윤수림 멘토라고 너튜브 검색창에 입력하시면은 전문가님의 스트리밍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하루의 마무리 잘 해보시고 내일 시장 준비까지 끝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미리 좀 깔끔하고 간략하게 분석해 주시는 시장 얘기부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우선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좀 강한 하락이 나왔었고요. 또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점점점 키우는 정강 후약의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 시장이 취해야 될 스탠스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문가님께서 분석 한번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일 미증시가 사실 그리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한번 열쇠를 찾아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제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불안 심리가 좀 고조가 됐다. 맞아요. 아직까지 이 전쟁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 기업의 실적들이 점차 악화되는 기업들 또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항공주들, 저는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일반적인 이 항공 운송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즉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유가에 대한 이 고유가의 부담감이 실적에도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아직까지 대중 갈등, 이 대중 갈등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종목들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좀 차별화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테슬라가 시간외로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률이 좀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2차전지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 이런 우리가 이런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차별화 흐름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배터리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배터리셀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량 판매 수는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44%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지금
현재 반도체 AI 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 환경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다만 현재 대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글로벌적인 매크로 환경 또한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더라도 이러한 흐름들이 해소가 된다면 결국엔 좀 상방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너무 시장의 혼란 속에 우리 또한 휩쓸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미증시 간밤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기적인 실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제대로 지금 앞으로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 얘기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지만은 대부분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를 보면은 또다시 계속 9월 8월부터 이어진 뚜렷한 주도 테마 없이 개별 테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부분에 좀 중심을 잡고 시장을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물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만큼 위험한 행동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몸을 사려도 좋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장기적인 관점이 10년, 5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속을 지나고 봤을 때 네. 위기를 지나고 봤을 때는 결국 시장이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 중 하나였다. 이런 형태로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어떠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보단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무사히 넘어가는 전략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시장 속에서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테마성 장세들이 계속 종목들의 연관성이 없이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초전도체나 이 맥신 같은 관련주들,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내 시장 또한 또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유가상승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해운주들 이렇게 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의 순환과 이 종목들의 엮여나오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휩쓸려 우리가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정량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선 결국 지수의 반등 흐름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주도 성향을 띠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 증시,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굳이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고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릴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와중에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은 이렇게 매일 아침 그때 시장의 테마에 맞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또 실체 있는 종목들 준비해 오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든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넘어가면은요. 9월 15일에 포착해 주셨던 한국 무브넥스, 어제도 좀 자동차주들 상승이 좋았는데요.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 좀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무브넥스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 종가 기준 28%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가 8월 2일에 알려주셨던 한미반도체, 자 51,500원에 진입해서 어제 종가 이 힘든 시장 지수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종가 58,500원을 기록하면서 14% 가까운 수익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외에 다양한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채워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오늘도 또 종목 리뷰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오늘 전문가님이 중간 점검 도와주실 종목은 앞서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었던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부터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알려주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또 실체 뚜렷한 종목들 워낙 많다 보니까 어제 같이 좀 상승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저희 다시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선호를 했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좀 정량적인 관점으로 기술적, 기본적 분석들이 모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전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도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장비주들 그리고 일부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고점으로 좀 형성된 종목들이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매도세로 반영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한미반도체 여전히 HBM 그리고 메모리 산업 중심으로 AI 수요에 대한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HBM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메모리 반도체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이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상승을 했죠.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다크호스 하단선을 타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크호스 하단선을 보면서 1차 상단선, 2차 상단선이 정배열로 이렇게 62,000원 구간, 61,000원 구간 지금 계속 다크호스 상단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즉 상단 목표가가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이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인 52,100원 구간, 52,100원 구간 다크호스 하단선 또한 추세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포인트에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런 형태로 한미 반도체가 흘러갈 경우 단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런 업황의 회복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투자 심리 유입으로 좀 이어졌을 경우에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62,000원, 62,0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우리는 여전히 66,000원대 구간에 바라봐도 좋다. 하지만 여기 구간에서 상단선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 우리 목표가 또한 계속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다크호스 상단선의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수정해보고 높이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취해보는 게 어떨까? 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의 투자 심리는 현재 너무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미반도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를 8월 초에 알려주시고 지금 10월 5일 목요일에 재공략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저희가 목표가 한번 수정해 주셨었는데요. 1차 목표가 6만 원을 상향 조정해서 이제 62,000원 선까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아주 성공적인 우상향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 놓치신 분들께서는 오늘 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트렌드에 딱 맞는 테마와 그 중에서 실체 있는 수급 잘 들어오고 펀더멘털 튼튼한 종목들 분석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도 전문가님 밀키트에 담아오신 두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종료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할게요. 방송이 지금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자막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저희 생방송 중에 남겨주시면은 들어오는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안내해드릴 텐데요.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장 마감 후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 진행되는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후 4시 너튜브에 윤수린 멘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밀키트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이 시장 분석할 때 지금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와중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오늘 밀키트 종목 두 종목의 공통점은 바로 이 고래 싸움에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기보다는 조금 이 싸움 중에서도 어떻게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팝콘이라도 팔아서 수익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우선은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을 가져오셨어요. 네, 뭐 우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뻥튀기 파는 것만큼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옥수수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뭐 분위기도 밝아지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대중무역 갈등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이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반도체 너네 수출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마다 중국은 본인들 카드로 히토류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유니온 머티리얼 항상 히토류 얘기가 나오면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그 관련주로 좀 간략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오늘 들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선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히토류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현재 중국에 매장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에도 많이 쓰이고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과 히토류에 대한 설명들을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 히토류 관련주인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기업들이 단순하게 테마성으로만 엮여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 세부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대중무역 갈등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죠. 전일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뭐 A800에서 H800까지 고사양 AI 반도체에서 저사양 AI 반도체까지 이제 아예 이 히토류 지금 이 수출을 금지해버린다라고 중국의 이야기를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뭐 제재 분위기로 다시 한 번 더 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무기인 히토류를 하나의 무기로 좀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즉 동일하게 이 수출 금지에 대한 무역에 대한 이런 공급망을 막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한번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또 한 번의 이슈가 더 크게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 번 더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시장의 숙제로 좀 남아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맞대응 과정에서 분명히 이 고래 싸움에 좀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분명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봐야겠죠. 네. 이런 내용들 중에서도 이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런 뭐 AI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블랙리스트로 좀 지정을 하면서 중국에 우리 미국과 손잡은 국가들도 수출은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감시를 하는 시스템을 좀 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지금 AI 그리고 중국 자체의 성장을 좀 막는다라는 분위기로 갔을 때 중국 또한 맞대응으로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히토류가 어떻게 지금 뭐 이런 무기로 자원이 결국 무기가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형식으로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좀 반사 이익을 누려볼 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이 기업의 페라이트에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페라이트. 네, 페라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연초 그리고 우리가 5월달 이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테슬라가 페라이트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좀 테마주처럼 한번 페라이트 열풍이 확 휩쓸었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 네,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좀 페라이트를 사용을 한다. 전기차에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이제 전기차는 굳이 히토류가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형태로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는
그런 시장이 맞아요. 5월 달에 한번 크게 있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 페라이트 사업을 영위를 했습니다.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마그네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페라이트의 실질적인 이 제품들의 접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히토류의 품귀 현상이라든지 히토류의 공급이 굉장히 차질이 생겨날 텐데, 그럼 이때다 싶어서 아예 대체품의 이 페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 대체적인 페라이트 관련된 수요가 이 히토류 대비 반사이익으로 좀 누려볼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로 이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실제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나오면서 이 페라이트 사업을 실제로 이전부터 영위하고 있었던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에 조금 집중을 해봤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윤수리 멘토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발생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들어선 종목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탄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로 어디까지나 이런 포인트 단순하게 시세성으로만 시세의 움직임으로만 테마성을 연출하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밀키트 두 종목 모두 미중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옆에서 뻥튀기를 팔면서 수익 채워갈 수 있는 종목들 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히토류 중에서도 페라이트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페라이트 조금 묻어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페라이트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반사이익 제대로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최근에 전문가님 강조해 주시는 밀키트 종목들의 공통점들 다들 거래량 동반된 장대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쭉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자세한 가격 전략과 차트 설명은 개장 이후에 전문가님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우선은 기업 분석부터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 중에서 저희가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인데요. 자, 이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 이 미중 분쟁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가 중국이 쥐고 있는 카드라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또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 카드일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 반도체 중에서도 중고 장비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 이 미중 분쟁 사이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아라고 자국 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국 기업들까지 좀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중고 장비 팔고 있는 서플러스 글로벌이 어떻게 반사이익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중고 장비를 파는 서플러스 글로벌 대중 뭐 갈등,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네. 좀 반도체 반사이익 관련주로 좀 엮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오늘 이렇게 서플러스 글로벌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전일 주가의 상승 흐름이 뭐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대중 수출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도대체 어떻게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을까? 혹은 뭐 중국향의 매출이 뭐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엮여 나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서플러스 글로벌의 사업 모델을 한번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통제를 막는다라는 건 결국 중국 시장의 AI에 대한 성장성을 막는다라는 거죠. 중국의 AI에 대한 성장성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에서 AI에 대한 역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제재한다라는 건 AI를 제재한다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AI에 대한 제재가 이 엔비디아에게도 오히려 악재로 중국 시장에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AI에 대한 이 현재 중국 시장을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과연 지금 실적이 악화가 되고 향후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유럽 시장부터 시작해 네. 글로벌한 엔비디아의 이 칩에 대한 수요량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GPU에 대한 이런 뭐 현재 품귀 현상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매출 타격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뭐 9에서 10% 정도의 이 중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비율이 네.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제조업 특성상 8에서 10%면 상당히 큰 고객사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중국이라는 국가로 봤을 때 8%에서 10%의 의존도라고 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럼 실제적으로 중국이 그럼 AI 산업을 다시 영위하려고 하면 현재 AMD 그리고 엔비디아가 수출이 네. 수입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이렇게 AI 반도체를 좀 공급을 받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아무리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이 중국이 보잘것없다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은 자국 내 시장이 워낙 크고 기술력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견제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중국은 또 뭐 미국이 우리를 견제한다고 해서 엔비디아 수출 못하게 한다고 손에 놓기에는 그 시장 산업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은 그 와중에 좀 어떤 방법으로 수혜를 챙겨갈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그럼 결국에는 신제품, 신장비 지금 뭐 신규 장비들과 신규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막혀 있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자국 내에서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런 그쵸. 공급을 전부 해야 네.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AI 산업이 실질적으로 고성능 장비나 고성능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접목이 되는 내용들 중에서도 정말 고성능 컴퓨터, 이 슈퍼컴퓨터 장비들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사실 구공정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국 내에서 장비들을 이런 뭐 ASML 같은 기업들의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구공정 구 장비들을 좀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요의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품귀 현상이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내로 지금 뭐 ASML과 같은 이런 EUV 장비 뭐 대형 지금 뭐 이런 신규 장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지금 블랙리스트로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에 구할 수 있는 건 구공정 장비들 네. 구공정으로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서플러스 글로벌은 중고 장비라고 중고 장비를 매입해 와서 중고 장비를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하나에 1200평 정도 규모의 중고 장비들 반도체 장비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실제로 이 장비들을 수입을 해온 다음 매입을 해온 다음 제품 단가의 원가의 20% 정도 규모로 이렇게 네. 매입을 해온 다음 40% 70% 이상 이렇게 비싸게 파는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전시장에 이 반도체 장비들을 이렇게 쫘르르륵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실제로 고객사들에게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여전히 시장에서 50%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구공정 장비들이 지금 산업 내에 위치를 좀 차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이 AI 산업에 대한 공정으로 이어질 경우 자국 내 생산으로 이어질 경우 여전히 이런 구공정들의 수요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로 오늘 반사 이익을 누려볼 수가 있는 네. 서플러스 글로벌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반도체 중고 장비를 매입해서 다시 판매하는 서플러스 글로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계 최소 마켓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다 보면 중국 쪽에서 이 중고 장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었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 저희가 지금 주목해 볼 수 있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차트상 설명과 함께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방송이 지금 16분가량 남았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장중 6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을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자막 나가고 있는 내용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너튜브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무료 스트리밍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수린 멘토 검색하시면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보고 밀키트 종목들의 타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현재 우리 양지수는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1%, 나스닥은 1.6%까지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1.4% 내리면서 2,42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낙폭을 좀 키우면서 800선 무너졌습니다. 794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 전후의 순매수로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강하게 움직이는 상승 테마까지 이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갈등 계속해서 가자시티에서 병원 폭발과 함께 이 중동 쪽 정상회담까지 무산이 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출국을 했지만 큰 소득이 없고 오히려 좀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 정유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성산업이 대장주처럼 14%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면서 4,38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극동유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LCC 관련주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바텍이 오늘 시장에서 이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가공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현재 VI 발동됐다 지금 해제되면서 16% 급등하고 14,000원 위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시장 우선은 양지수 강한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는 이런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낙폭을 지금 조금 더 키워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79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앞서 시장 분석 때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죠. 이런 단기적인 실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앞으로의 계절을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좀 흔들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고 긍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히토류
소주, 페라이트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니온 머티리얼 어제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량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요. 오늘 시장은 우선은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온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2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저희 유니온 머티리얼 자세한 가격 전략 한번 짚어주세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전일 거래량이 발생된 하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일부 꼬리를 달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대중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틈타 현재 페라이트라는 하나의 지금 뭐 히토리오의 대체품들이 한 번 더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흐름은 너무 좋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니온 머티리얼의 가격 대응 전략은 현재 바닥권에서 지금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하 하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히토리 관련된 이런 뭐 수출 갈등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주가가 우하 하향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드는 이 자리, 전일 고개를 드는 현재의 자리, 이 구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세가 들어온 장대 양봉 또한 뚜렷하게 발생을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이탈이 없이 매도세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나갈 물량들은 장 초반에 빠르게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지만 반대로 그렇게 크게 나가는 물량들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물량들을 쥐고 있는, 전일 매수세를 들어온 이 매수세 지금 현재 쥐고 있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구간들 종목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일단은 다크호스 하단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전일 다크호스 하단선을 2차 돌파, 지금 2차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돌파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상단선에서 지금 현재 2차 상단선이 하단선을 돌파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구간, 지금 현재 하단선 구간 1차 상단선이 올라오는 구간 내의 범위인 지금 3,300원 구간부터 시작해 3,180원 구간이 현재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어디로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2,990원 구간, 손절가는 이 상승 캔들이 시작되었던 전일 상승 초기점인 2,990원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3,520원 구간, 바로 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1차 상단선 모두 돌파하는 자리인 지금 현재 3,50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2차 목표가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750원 구간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2차 목표가로 바라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하루 이틀 만에 좀 꺼지는 분위기가 아닌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 차트상 설명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520원 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넘어선다면 3,7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서플러스 글로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위치를 보면은 어제 거래량 실린 긴 양봉이 출현이 됐었고요. 자, 오늘 장에서는 이 유니온 머티리얼보다 조금 더 눌린 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좀 저희가 할인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3,3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서플러스 글로벌은 얼마 정도까지 한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서플러스 글로벌 또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플러스 글로벌을 한번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일단 서플러스 글로벌은 굉장히 좀 테마성으로 반응하는 반도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즉 사업 특성상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움직임이 미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런 상승 신호탄을 조금 만들어냈던 그런 이슈가 전이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이 대중 갈등에 대한 반도체 구공정 구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건데, 자, 이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현재 바닥권에서 이 갭상승 이후 어느 정도 물량들을 받아내고 그 물량들은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에 거래량 대비 오늘은 생각보다 거래량이 그렇게 몰리지 않은 모습인데, 자, 일단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시장의 약세 흐름이 반영이 되더라도 어찌 보면은 이런 개별 테마성으로 좀 반응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한 투자 관점은 현재 구간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이탈을 했을 때, 일부 물량들이 지금 현재 이탈 흐름으로 반영을 했을 때 이 낙폭을 축소하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구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서플러스 글로벌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3,350원 구간부터 시작해 3,250원 구간은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손절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10% 미만 구간인 현재 3,000원대 구간에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전 저점을 지지하지 않고 다시 이탈을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약세 흐름 또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000원대 구간을 지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 이후 향후에 3,000원대 구간까지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한 번 더 조절해보는 전략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표가는 1차로 어디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동일하게 서플러스 글로벌도 전일 이 하단선을 뚫고 올라가는 다코스 2차 상단선의 골든크로스가 반영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럼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 3,700원 구간을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차 목표가는 어디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이전 고점의 테스트 구간이 4,000원대 구간까지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서플러스 글로벌의 자세한 타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자리 3,250원에서 3,350원 사이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000원,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3,700원, 넘어선다면 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오늘 시장 초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조금 뜨거웠었던 해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 장 20%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 된 종목 신성 ST 2차전지 전장부품 전문기업이고, 또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많이들 들어보셨던 신성 데이터테크의 자회사인데요. 이 종목 오늘 상장이 되고 역시나 57% 정도 상승으로 지금 현재 시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LS 그룹주들의 흐름까지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초반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오늘 장초반 특징주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운주들이 장 초반에 제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흥하해운입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런 해운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배경은 결국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 항로의 교역을 지금 현재 노선을 좀 바꾸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현재 해운주들이 지금 바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런 관점으로 해운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흥하해운이 현재 대장주를 좀 잡아주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부대장주로는 뭐 대한해운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와 같이 STX 그룹주에서 분할을 한 이런 해운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TX 그린로지스 또한 저 바닥권에서
지금 이 상장 이후의 부진한 움직임을 다시 돌아서는 모습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과 퍼스텍과 같은 종목들,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 또한 굉장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현재 상한가로 마감을 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이제 퍼스텍 그리고 관련된 이 부대장주들 또한 따라가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지금 뭐 제이시언 시스템, 뭐 퍼스텍과 같이 방산용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은 그 내에서도 이 방산용, 산업용, 이 군용 드론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대장주 뭐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신성 ST와 같이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장대 음봉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LS그룹주들 또한 현재 이 전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호조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이런 포인트도 상당히 유심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실시간 특징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서 저희가 반사이익을 챙겨갈 수 있을 종목들로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페라이트 관련돼서 기존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두 번째 종목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좀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중고 반도체 장비들을 유통하고 있는 서플러스 글로벌 오늘 밀키트에 포장해 주셨습니다. 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의 밀키트 종목으로 운수대통하는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